우리는 미국을 상대할 수 있고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 최근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백악관 회담이 파국으로 치닫은 뒤 유럽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원조를 끊겠다고 하자 유럽은 그 공백을 자신들이 채우겠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미국과 유럽 모두 한국을 찾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한국에게 엄청난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은 한국에게 엄청난 무기를 맡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는데 여기서 여과 없이 설전이 벌어지면서 충격적인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빼놓고 러시아 푸틴과 평화협상을 시작했는데 이날 젤렌스키는 살인자에게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종전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이 제공 원조에 감사하지 않고 무리한 태도를 보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세계 3차 대전을 놓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도 맹비난했습니다. 결국 이날 회담이 파국으로 끝나면서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거래 협상이 무산되었고 트럼프는 모든 군사원조를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영국으로 넘어와 정반대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폰데어 라이덴 EU 집행위원장과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은 젤렌스키에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영국 스타머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여기에 더해 영국은 앞으로 수출 기금 일부를 사용해 우크라이나에 16억 파운드, 한월에 약 3조 원의 미사일 구입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5,000개의 방공 미사일을 추가 구입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유럽에서는 지지와 환대를 받았지만 뒤늦게 미국의 지원 없이는 러시아를 막을 수 없다며 미국을 향해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고 수그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을 교체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이 젤렌스키를 두고 정반대 행동을 하는 데는 정치적, 군사적 적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트럼프는 러시아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는데 러시아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몰아붙여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유럽을 확장해오는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미국은 30년간 매년 42조 원의 군함을 발주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 의회에서는 동맹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미국 워싱턴 DC에서 면담을 했는데 미국 측은 군함은 물론 액화천연가스를 실어 나를 운반선과 북극 항로 일대에 활용할 수 있는 쇠빙선 등이 필요하다고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다면 관세 면제를 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한국 조선업이 긴급히 필요한 미국이기에 한국은 이를 카드로 사용해 관세나 방위비 협상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당 50달러 한국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대중 견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에게는 이 또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법까지 바꿔서 한국에게 군함은 물론 상선까지 만들게 하려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중국의 엄청난 선박 생산 능력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중국이 내놓은 세계 최초의 드론 항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4만 톤급 드론 항공모함 스촨함을 진수했습니다. 스촨함은 강습 상륙함으로선 세계 최초로 전자기식 사출기를 설치했는데 사출기를 이용하면 고정익 항공기는 물론이고 활주로가 필요한 고정익 드론도 대량으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드론 항공모함이 3차원 상륙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으로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키고 또 러시아 미사일함 이바노베츠함을 공격해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드론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발전으로 비싸고 생산이 어려운 항공모함과 전투기 취약성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무장 드론과 드론 운반선이 더욱 매력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지난 2월 초 자신들이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 취역 행사를 열고 현지 언론을 통해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배는 현대 중공업이 건조한 상업용 선박을
전투형 항공모함으로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에서는 20년 이상 써서 수명이 다했지만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된 한국 상선을 드론 항공모함으로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22,000회리의 작전 범위를 할 수 있어 1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원해 작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20년 이상 쓴 상선이 드론 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정도로 한국 선박의 완성도가 대단한데, 지금 한국은 작심하고 드론 항공모함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면서 경항모를 구상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며 7만 톤급 중형항모를 키우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국방부 합참도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거의 취소되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최근 추세에 맞춰 대형 전용 드론 항공모함으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정보를 전하는 하쿠메이스는 한국의 주요 방위 프로그램 몇 개가 재조정되었다며 항공모함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한국은 대형 전용 드론 항공모함을 획득하기 위해 이동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합동 하력함이 취소되면서 대신 다양한 한국 구축함에 더 많은 수직 발사장치가 설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마도 한국은 핵잠수함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지금 경항모나 합동 하력함 대신에 최근 전장에서 유력을 보여주고 있는 드론 전력의 모체가 되는 드론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과 이란이 드론 항공모함을 만들어냈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에게 드론 항공모함까지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질 적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하면서 한국은 9톤의 현무8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 바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지난 1기에서도 제기되었던 핵잠수함 보유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호주 핵잠수함을 허용해도 한국의 핵잠수함을 반대했는데,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국이나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비껴서 미국 근해까지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은 미국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국에게 군함과 상선 건조를 긴급히 요청하고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허용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트럼프가 더 이상 유럽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고 현지 생산까지 꿈꾸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산 전차,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 구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 전차를 구입할 의향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도 지난해 K9 자주포에 이어 올해 K2 전차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 동유럽 군비 증강 91조 시장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배송이 빠르고 극강의 가성비를 지닌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에서도 최근 한국산 무기 도입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얼마 전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2차분을 받았고 K239 천모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하이마스 공급에 차질을 빚자 한국 천모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유럽을 배제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유까지 겹치면서 최근 올해와 내년 국방비 10조 원 추가 편성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국방비를 10년간 총 38조 증액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덴마크 프레데릭센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무기를 사고 또 사라. 중요한 건 오직 스피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덴마크 총리의 발언 중에 중요한 건 오직 스피드라고 했는데, 스피드하면 한국이 아니냐며 한국 무기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건조되는 미국 군함 42조 시장, 동유럽 군비 증강 91조 시장, 덴마크 38조 등을 비롯해 수백조, 수천조 이상의 방산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